이어서 목돈 만드는 노하우,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가 방송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으로 불참하겠다.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선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오늘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 이 선수단은 올림픽에 출전하지만 정부 차원의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 건데요. 자, 이 외교적 불참 이유에 대해선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자행된 중국의 인권 유린과 집단 학살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요, 아마도 유럽, 캐나다, 호주 등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도 이런 추세가 더 퍼질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아니 경제와 투자와 외교적 보이콧이 무슨 관계냐 하시겠지만 이것은 결국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반드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경고도 해왔고요. 자, 오미크론으로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번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이 또 다른 불안의 불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요. 자, 과연 우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또 고민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12월 7일 목동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돈연구소,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7693번님 안녕하세요. 11시만 기다리면 청취자입니다. 목돈 방송이 복돈 방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 쫑긋 듣고 있어요. 복돈으로 안 돌아오더라도 방송만 들어도 세상이,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서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7693번님. 네, 복돈도 돌아오고 그렇죠. 세상도 돌아오는 것도 알고 통찰까지 하고 저희가 그 3단계, 이 3단 콤보를 지금 추구하는 그런 방송이자 온 가족이 함께 듣는 가족 방송도 함께 그런 룩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고릴라 보는 라디오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송 중에 이런저런 참견 수다 환영하고요. 소개되면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잠시 후에는 웰컴 투 더 증시 KB증권 김권진 부장과 함께하고요.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 쇼 있는 시간이죠. 수익률 한번 기대해보죠. 목돈을 모아야 좋아요. 돈을 불려야 만난 것도 사먹지요. 경제를 모르면 알려줘요. 행복은 그냥 덤이에요. 목돈연구소. 정글처럼 다이나믹한 주식시장, 핵심적인 경제 이슈와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증시. 네, 웰컴 투 더 증시. 화요일과 목요일은 바로 이분과 만납니다. 여의도 성시경 KB증권 투자 콘텐츠님 김권진 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에요. 초기 보고서이긴 한데 오미크론 관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뭐 의료 지식은 없죠. 그러나 이 초기 보고서와 주식 시장의 반응을 좀 보면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뉴욕 시장이긴 하지만요. 거기서부터 바로 들어갈까요? 네, 벌써 그렇습니다. 뉴욕 주식이 다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는 뭐 아주 다시 폭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다우존스는 1.87% 상승, 그리고 S&P 500은 1.17%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0.93%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특징적인 것은 장기 국채 금리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정도의 모습이었는데요. 가장 결국은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은 오미크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답니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초기 보고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렸던 이런 보고서라고 이런 보고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및 이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우선은 고무적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고무적이라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것의 네. 치명도가 고무적이라는 그렇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에 비해서 덜 심각한 감염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뭐 실제로 남아공 같은 경우에 신규 확진자가 폭증을 했답니다. 그런데 폭발적인 전파력은 인정. 근데 인정. 치명적이지 않아. 실제 사망률은 하나도 네. 커지지 않았어라는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뭐 EU가 뭐 남아공에 대한 이런 여행 제한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미크론 우려가 이제는 야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분위기로 바꿔질 수 있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예. 실제로 여행 항공 업종들이 좀 많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최근에 오미크론이 나타나면서 백신이나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꿈틀댔죠.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쪽은 조금 뭐 부진하면서 차별화되는 모습이 다시 나타났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13% 넘게 급락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예. 반면에 이 오미크론 초기 보고서 나오니까 유가가 다시 그대로 한번 뭐한 5% 또 막 70달러까지 배럴당 가죠.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네. 뭐 수요가 늘어나겠네.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또 수요가 여행 가고 공장 돌아가겠네. 그렇지. 네. 다시 우리 일상으로 복귀가 되겠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미크론의 초기 보고서라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초기 보고서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주 희망을 갖고 있지만 이제 네. 오늘부터 끝난 거야 이제 오미크론은 아니다. 네네. 네, 아직까지는. 이제 뭐 오미크론의 악재는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혹시나 심층 보고서에서 아니야 그러지 않아라고 이런 식의 그러면 안 되죠. 이 얘기만 안 나오면 네. 그거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슈인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기사가 지금 우리 제작진에 보내왔어요. 이번 보고서가 오미크론 변이 발견 이후에 첫 2주간의 상황만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향후 그렇죠. 또 환자들과 치명도의 추이에 따라서 보고서 내용은 바뀔 수 있다. 네네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을 더 정확하게 도출하고 계산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죠. 계속 검증 과정일 거니까요. 네. 그러나 항상 시장은 빠르게 계속 변동성으로 반영을 하니까 일단 초기 보고서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좀 언급을 했고 많은 방송에서도 됐었는데 헝다구름. 이것도 진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이제 사골 우려 먹는다, 곰탕하고 이제 너무 우리다 보니까 완전히 사라졌는데. 네네. 파산을 하긴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습니다. 네. 파산 수준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슈가 나오자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가장 큰 회사 넘버 2였던 이런 부동산 개발업체였는데 한때는 1위였고요. 부동산 쪽. 부동산 개발업체에서는 1위였는데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런데 바로 중국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놨습니다. 인민은행이 50bp 지준율을 인하해 주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완화시킨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인민은행이 물론 어떤 얘기를 먼저 했었었냐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으면서 이거 놀라운 내용은 아니나 선제적인 조치를 발표했다는 점이 좀 더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중국 금융당국 정부가 신경 쓰고 있구나. 그렇죠. 네. 실제 지준율 같은 경우에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높여버리면 유동성이 안 풀리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지준율이 이렇게 인하가 됐다는 말은 그런 허들을 좀 낮게 해주면서 1조 2천억 위안의 이런 유동성 공급 효과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중국 경기의 이런 둔화 우려를 좀 많이 완화시켜줬다는 점이 조금 더 긍정적이다. 또 이게 경기에 대한 자신감까지 또 엿보일 수 있었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요. 그렇죠. 네. 언제는 우리가 돌려줘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전체 예금자가 다 달려간다. 그렇죠. 은행은 이제 못 갚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대출이나 이런 거 은행은 받은 것을 좀 남겨두고 또 대출해주고 또 대출하고 했을 때 이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은 은행 너네들이 대출을 막 해도 되는데 그렇죠. 요만큼의 돈은 남겨놔야 된다. 꼭 남겨놔야 돼. 라는데 그 지급 준비율의 비율을 또 0.5%포인트를 낮췄으니까 은행은 그 돈을 또 뿌릴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유동성을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중국을 GDP를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걸 보면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은 워낙 뉴스가 폐쇄적이어서 잘 안 나오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걱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제 지인이 중국에 실제로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구조예요. 중국은 사실 땅은 자기 게 아닙니다. 몇 년 후에 다시 정부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하죠. 자기가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집값만 그 집값이 올라가는 거지. 땅은 결국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에게 빌려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엄청난 폭등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한번 통화를 할 계기가 있어서 한번 저는 거래가 안 된다던데. 거래 가치 자체가 안 되고 모든 게 좀 묶여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여기는 공산 국가야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는 계속해서 뭐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파일을 나눠갔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계획 경제로 부동산을 연착륙시킬 수 있을지. 몇몇 뉴스들은 이게 너무나 안 팔리니까 집이 그렇죠. 분양가를 낮춰서 팔려고 하면 전화를 하는 거죠. 공안이. 안 돼. 분양가 낮추지 마라.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그게 떨어져도 한 5% 정도 이렇게 좀 유진하고 싶은데 유지는 되고 있다. 속속 지금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디폴트를 치고 어쩔 수 있습니다. 없이 자기들은 이렇게 올렸는데 뭐 어떻게 분양이 안 돼버리고 이렇게 어제 또 양광백이라는 회사도 뭐 문 닫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하여간 이거 불씨는 있다. 그렇죠. 중국 부동산 불씨 체크. 뭐 당장 오늘 내일 이걸 폭락하진 않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선은 정부에서 아주 대응을 잘 해줬다. 중국 정부가 대응을 아주 잘 해주고 있다. 그래서 증시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 제가 어제 잠깐 밤에 봤는데요. 테슬라가 또 폭락 하려다가 보는데 아침은 또 뭐 다르고 좀 전기차 업체에서 뭐 하나 또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 얘기는 하지만요. 뭐 테슬라 내부 쪽에서 뭔가 조금 고발이 하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는 이런 테슬라에서 테슬라를 좀 소환 통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슬라가 깨졌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천슬라가 깨졌었다. 근데 물론 다시 위로 올라와 주기는 했지만 좀 그래서 테슬라가 좀 무너지면서 오히려 반대로 대형마라고 여겨지는 리비안 같은 경우는 또 폭등해지면서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테슬라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견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나타나고요. 방향성은 맞는데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꿈의 회사 같은 분위기잖아요. 뭐 이 테슬라가 지금 추구하는 또 전기차도 거기다 태양광 패널을 붙여가지고 이제 태양을 맞으면서 가는 뭐 이런 걸 구현을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되기만 하면은 진짜 이거는 초대박이죠. 테슬라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오늘은 그 패널이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태양광 패널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참 $1,000까지도 이거 이제 액분해서 $1,000인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진짜 테슬라는 엄청난 대단한 거죠, 사실은요. 겁니다. 저희가 뭐 테슬라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급등락을 하면서 왔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에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주의를 하시라 이 말씀이고요. 테이퍼링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그렇죠? 지금 기정사실화가 아니라 이제 강도를 높인다는 게 기정사실화됐다.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내년 6월 정도에 끝날 거야. 한 $150억 달러씩 줄이면 딱 그렇게 되네. 실제로 FOMC 쪽에서 그렇게 발표도 했고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거 경기가 너무 좋아졌어. 우리가 따지고 있는 물가하고 우리가 고용을 보는데 이거 너무 생각보다 좋아지는데 너무 물가가 높아져. 이러면 안 돼. 라고 실업률 하면서 4.2% 완전 고용. 야 이거 뭐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FOMC 쪽에서 대책을 빠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우리 테이퍼링 한 거 빨리 끝내고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됐어라는 이런 분위기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 3월에 끝나는 걸로. 테이퍼링은 끝. 테이퍼링 끝. 그리고 4월부터 금리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차근차근 쌓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것이 15일 날 그렇죠. 아마 확정될 겁니다. 확정이 될 겁니다. FOMC가 다음 주에 있을 15일 날 또 아마 발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14, 15일 날 회의가 하니까 그 결과는 우리나라 16일 날 확인이 됩니다.
그때 이제 테이퍼링 스케줄 계획을 과연 어떻게 발표할지를 꼭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미국이 이렇게 좋았으니까 좀 딱 국내는 너무 좋을 것 했는데 이게 묘하네요. 네, 오늘 지금 현재 종합은 지금 현재 0.14% 상승입니다. 그래서 상승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보합 이러죠. 그렇죠. 네, 강보합 정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0.53% 상승입니다. 오늘은 종합보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는가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이번 주 내내 아마 만기일 때문인가요? 그런 만기 효과가 가장 크게 지금 눈치 보기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최근 어느덧 우리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난주 제가 여기 왔을 때 이거 PBR 한 배 얘기 막 하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2,800 얘기하면서 여기는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2,976입니다. 어느덧 한 150포인트는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수급이 어디서 바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와 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렇게에 대한 그런 큰 이점이 계속해서 환율이 그나마 조금 우리가 좀 강세로 지금 이제 돌아서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야, 1,200원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고민까지도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1,182원 정도로 지금 70원대까지 갔었죠. 70원대까지도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조금 안정세로 돌아서나 보다라는 분위기. 그리고 우리 여기 프로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유럽 문제부터 유럽에서 얘기를 하고 야 유럽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죠. 하겠죠. 그렇게 나비 효과로 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좀 안정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저희가 힌트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조금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도 좀 현물에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뭐 큰 폭은 아니다. 근데 그러나 목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어디 한쪽 방향으로 아직은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선물옵션 동시만기 12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연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선물도 마지막이죠. 거의 결제를 롤오버도 없이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아마 외국과는 상관없이 뉴욕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좀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오미크론의 초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행 항공은 어떤가요? 실제로 항공 같은 경우는 거의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실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행주 같은 경우도 뭐 투어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투어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미크론의 효과이다라고 생각을 초기 보고서는 하지만 네, 그렇죠. 예상보다 심각성이 좀 크지는 않을 거야라는 이런 모습. 우리가 결국은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률입니다. 근데 치명도가 생각보다 괜찮아. 야, 실제로 남아공이 폭발을 했는데 많이 걸렸대. 그런데 실제로 치명률이 낮아. 아무렇지도 않아. 중증도도.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이게 정말 산타클로스의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모락모락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 항공은 이제 유사한 것 같고요. 짧게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제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을 했고요. 아마도 미국 외에 제 느낌인데 유럽이나 영국 추가로 누가 또 외교적 보이콧 공식 선언하면 중국이 분명히 반격을 합니다. 난리가 나겠죠. 오늘 주식시장도 약간 이 느낌도 나는데 중국이 반격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자원 무기화 중에 히토류를 거의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떻게 보면 히토류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게 히토류잖아요. 맞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방위 산업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소재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국유 기업들을 합병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회사를 설립하겠다라고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 결국은 정부에서 이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자지우지를 해버리겠다. 세계 독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히토류를. 전 세계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서 이거 잘못하다가 또 하나가 멈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걱정이 되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싸우자 할 건데 뭐 우리나라는 우리도 외교적 보이콧을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을 또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예. 아닙니다. 예. 중국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히토류 관련주 이렇게 언급이 되는 이유가 왜 갑자기 언급되지? 이 외교적 보이콧 그렇죠? 때문에 네. 중국이 반격할 때 그렇죠.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또 뭐야? 대체제. 돈은 또 아주 이게 네, 대체제가 완전, 네. 네, 어떤 건가? 돈은 뭐, 뭐 정의고 명부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정치고 없습니다. 네. 뭐 그래서 그 찾아 들어가서 또 그렇다. 미국, 중국의 보복 이런 것도 한번 그렇죠. 투자해 네. 생각해 보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주식 여러분들 꼭 잘 사요. KB증권 김건준 부장이었습니다.